안녕하세요. 한국커피추수센터의 박상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유지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지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다 마감 처리하시겠지만, 오늘 제가 아주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차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급품 머신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본 머신과 거의 유사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카페들에서 사용하는 머신들에 입각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을 단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하셨다고 하면 본 작업을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순서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팀 피서 2개를 준비를 하셔서 온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수는 스팀 파이프를 청소해 주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먼저 받습니다. 가득 받아야겠죠? 가득 받고 약품을 넣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 머신의 온수를 이용을 해서 아메리카노를 많이 만들어서 제공했지만, 요즘에는 핫 워터 디스펜서라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아메리카노를 많이 만들겠죠. 그래서 이 온수를 쓸 일이 많지 않죠, 요즘에는. 근데 이 보일러 내에 약 7에서 8리터 정도의 온수가 있게 되죠. 그 온수를 120도에 가까운 온도로 올려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팀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온수물을 평상시에 빼주지 않게 되면 그 보일러 내에 물이 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회전이 되지 않겠죠. 썩진 않겠지만 프레시하지 않겠죠. 그 물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이용을 해서 우유 스팀을 하게 되면 위생적이지 못하겠죠. 맛도 맛이지만. 따라서 평상시에 온수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감 때 스팀 파이프도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디스펜서에 있는 온수를 뽑지 말고 보일러에 있는 온수를 받아줌으로 해서 약 하루에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약 일주일 정도 되면 보일러 내에 있는 온수가 한번 순환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이것을 스팀 파이프를 청소하는 데에서 사용도 하겠지만 보일러 내부에 있는 물을 한번 회전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왜 이 물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물에 머신을 청소해 주는 약품이죠. 네, 인터넷에서 흔히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약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는 구매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스푼을, 이런 스푼이 들어있진 않습니다.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머신 구두패드 청소용 브러쉬에 보면 뒤에 머신 클리너를 뜰 수 있는 스푼이 있습니다. 이거 뭐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다 녹아서 청소가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약 한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그렇군요. 네, 넣어주고 여기는 조금 스팀 파이프 할 때는 물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반 정도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스푼을 이용을 해서 한번 저어주시고
파이프를 담가 주십니다. 왜 파이프를 담가 줘야 되냐면 평상시에 우유 스팀을 하면서 우유가 닿는 부분까지 내부도 우유가 닿습니다. 따라서 내부에 우유의 유분이 찌든 채처럼 껴 있겠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녹여서 빼주셔야 되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스팀 파이프에 있는 유분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항상 우유의 상한 향이나 맛이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일부러 지금 스팀 파이프가 청소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남겨뒀고 청소가 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겨있게 넣어놓는 거죠. 자, 이 상태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두면 붉겠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포타필터에 다시 약품을 일정량 넣어주게 되죠. 여기는 반 스푼 정도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많은 건데 반 스푼 정도만 담고 장착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도 반 스푼 정도만 담아서 작업을 하시죠. 자, 이 상태로 지금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자동 청소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청소 기능을 이용하셔도 되고, 자동 청소 기능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하셔야겠죠. 그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똑같은 방식으로 수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그룹을 자동 청소 기능을 하게 되죠. 한번 작동을 했다가 멈춘 현상을 반복적으로 횡해지게 되죠. 한번 작동이 될 때는 진공 형태를 만들어서 물을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약품을 녹여서 회전시켜주고 멈춤 현상으로 해서 뒤에 녹였던 제품들을 뱉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해주면서 약품을 녹여서 회전을 시키고 청소된 것은 뱉어내주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자동 청소 기능이 없는 머신 같은 경우에는 프리 버튼을 이용을 해서 작동을 시켜주고 약 5에서 7초 정도, 멈춘 현상을 약 5초 정도 반복을 해주시는 거죠. 수동으로 하실 경우는 약 10회에서 15회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지금 클리닝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된 상태에는 멈추게 되는 거죠. 멈추게 되면 네, 지금처럼 이렇게 찌꺼기가 남게 되겠죠. 네, 충분히 버려주시고, 충분히 지금 그룹헤드 안에 약품이 남아 있겠죠. 그 약품이 빠질 수 있도록 충분히 15초든 20초든 충분히 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 단, 이거 동시에 작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저 안에 물이 고이는 트레이에서 빠지는 용량보다 내보내는 양이 많기 때문에, 넘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룹헤드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약 15에서 20초 정도 충분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자, 다음 그 그룹헤드 청소가 마무리되었으면 다음은 넉박스를 이용을 해서 포타필터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충분히 스팀 파이프가 불었다고 계산이 되는 시간이 지나면 이걸 빼주시고 이거를 넉박스에 담아 주십니다. 자, 오른쪽 것도 그래서 넉박스에 담아 주십니다. 그럼 약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온수물을 더 받아 주십니다.
매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 상태로 하시고 스팀 파이프를 요거는 따로 두시고 스팀 파이프를 충분히 지금 불었을 경우에 양쪽을 작동을 시켜서 내부에 있는 불어져 있는 우유 유분을 충분히 밀어내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약 15에서 20초, 뭐 많게 30초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내보내 주시고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끄고 닦아주시고 충분히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마른 걸레로 했지만 물 걸레로 해서 깔끔하게 닦아주셔야겠죠. 약품 처리를 제거해 주셔야 되니까 이것은 알아서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도 잘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보였던 우유 찌꺼기가 말끔하게 청소가 되었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 다음 넉박스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품을 더 담으셔도 되긴 하는데 그 정도면 제가 볼 때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에 사용했던 포타필터 바스켓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포타필터 안에 감았죠. 이거를 매일 청소해 주지 않으시면 지금처럼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내부가 더러운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이것은 깨끗하고 이거 더럽고, 예, 이것을 충분히 담가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사용한 모든 도구들은 다 담아서 불려주시는 거죠. 약 5분에서 10분. 커피 전용 세제는 이렇게 제품이 따로 나와 있죠. 퐁퐁 같은 걸 써도 되나요? 퐁퐁으로 써도 되겠지만 약품으로, 커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약품으로 청소해 주시는 게 더 깔끔하게 청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뭐 커피 머신 세정제로 되는 것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불려주는데, 보통 보면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날 마무리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뜨거울 때 때가 더 잘 벗겨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날 마무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히 불어서 청소하시기 편안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자, 5분에서 10분이 지났다고 가정하에 충분히 빼내서 철수세미를 이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철수세미를 이용을 하셔서 내부에 찌든 때 같으면은 철수세미가 아니고 그 녹색 수세미를 이용을 하셔서 깨끗하게 내부는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많이 닦다 보면, 오랫동안 이용하시다 보면 지금 코팅되는 거 벗겨지고 구리, 동이 나오겠죠? 깨끗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요게 커피 머신의 마무리.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주시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다가 사실은 아니죠. 이 그룹패드에 있는 그룹패드를 청소해 주셔야겠죠. 예, 그룹패드도 청소를 해 주시는데, 하시기 전에 밑에 보시다시피 가스켓, 샤워 스크린 이런 것이 존재하죠. 예, 그래서 가스켓은 뭐 일부 탈착형도 있고 고정형이 있는데, 가스켓은 교체 때만 빼는 거고, 샤워 스크린은 매일 빼서 청소해 주셔도 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탈착해서 청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샤워 스크린과 그 안에 있는 디퓨저 블럭까지 같이 넣어서 세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샤워 스크린을 분해했을 때 모든 메쉬망 부분에 커피 찌꺼기가 오랫동안 청소 안 하셔서 약 1년 내지 2년 동안 단 한 번도 분해를 해서 청소하지 않은 매장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발행받고 참 실력은 좋은데 추출이 안 되는 이유, 네, 이런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샤워 스크린 90%가 다 막혀 있고 한두 군데만 뚫려 있는 상태로 추출했을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채널 현상 뿐만이 아니라 편중 현상을 통해서 추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따라서 샤워 스크린은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샤워 스크린 뜯어서 청소하시는 영상들은 참 많죠. 예, 그런 영상들을 이용하셔서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할 때 샤워 스크린을 충분히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주변을 깔끔하게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편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레이도 분해를 해서 말끔히 청소해 주시고 말린 상태에서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매일매일 해주셔야 되는 유지관리법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잘 배우셔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은 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